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키르기스탄 해외에서 실증을 하고 있다면서요. 솔직히 제가 진출하기 전까지는 키르기스탄은 어떤 국가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잘 알게 되었죠. 저희 제품이 이제 나가고 있는 이제 필드 그림이고요. 뭐 유럽이나 네.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가서 비싸게 제가 받고 제 파시면 말이 안 그 돼요? 말이에요. 호주, 브라질, 미국, 유럽 진출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거대 기업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들어갈 곳이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의 좀 일부. 중앙아시아는 미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고요. 안녕하세요. 남자에게 농업세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재호 교수님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윤지로석 함께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얘기도 좀 많고 그죠? 네, 맞아요. 사실 농업 분야에서 재밌는 얘기는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밖으로 잘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농업계 내부에서만 계속 얘기가 도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채널을 만든 게 농업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런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오늘 그런 취지에 가장 맞는 게스트인 신재호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신 교수님 이번 시간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밸런스 대표이사이자 경북대에서 농업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신재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농업 미생물에 네.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기본적인 것부터 산업적인 얘기, 네네. 왜 산업화가 잘 안 되는지 문제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희망적인 얘기가 많죠. 해외에서는 농업 미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저 그 지난 시간에 못 여쭤봤는데 네네.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바이오 농업 미생물을 이용한 뭐 비료도 그렇고 농약도 네네. 그렇고 한 10% 된다고 했잖아요. 한 10% 그게 추이는 어떤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예, 있어요. 당연히. 아. 그게 효과적이고 또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지금 기후 변화 문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기후가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해는 병충해가 확 왔다가 어느 해는 떨어졌다가 이게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화학농약, 화학비료 방제에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미생물 농약, 미생물 비료들이 점점 수요가 커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환경 변동성에 대한 완충력을 그렇죠. 미생물 비료나 미생물 농약이 훨씬 더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생명이니까요. 예. 저는 최근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브라질에서 농업연구청에 근무하는 마리아 안젤라 헝그리아라는 분이 월드 푸드 프라이즈라는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상 받으신 거. 예. 근데 이분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은 화학비료 사용 시에는 질소비료죠. 사용 네. 시에는 헥타르당 30에서 $5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미생물 비료는 그 10분의 1 정도만 들어도 이제 충분히 네.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많이 심어지니까 그렇죠. 뭐 연간 $25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고 2억 3천만 ton 정도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미생물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예. 그 경우에는 미생물 비료를 사용했고 주로 콩하고 옥수수에 사용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했고 뭐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기업은 미국 기업입니다. 브라질 경우에 당연히.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도입하신 분이고요. 실제로 그 기사에 나온 대로 그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를 생산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속 가능성을 더 훨씬 더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모델로 생산성도 높고 하니까 상을 받으신 거죠. 근데 저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미생물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근데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기술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못한가요? 지금 미생물 제재 시장의 탑은 당연히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미생물 제재를 만드는 농업 미생물 제재를 만드는 벤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5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매년 이렇게 AG 마이크로바이옴 컨퍼런스라고 해서 기업들이 주최하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3년째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요.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교류를 해보면 우리가 훨씬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이번에서야 깨달았는데 농업 마이크로바이옴 혹은 농업 미생물에서 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를 받으면 이걸 미국 얘기입니다. 이걸 세포 생물학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면 30만 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막 스카우트가 돼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쪽에서 근무하다가도 막 스카우트가 돼가고 이러니까 이 기술이 계속 진보하지를 못하는 그런 빈틈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근데 아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낫습니다. 확실히. 개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미생물 제제 하나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훨씬 낫고 기법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그렇습니다. 뭐 잠시 광고하자면 현지에서 있는 미생물들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생물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미생물이 미국에 가서 듣고 키르기스탄에 듣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큰 코를 다친 일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현지에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현지에서 개발하려면 보통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6년 정도 걸려요. 저희는 3개월 안에 개발하는 압축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기법도 개발하고 특허도 내고 뭐 해놨습니다. 기술적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그렇죠. 미국에 있었다 치면 투자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미국에 실제로 진출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받았고 네. 실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시기 전에 네. 일단은 한국 농업부터 살리고 가야죠. 근데 네.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키르기스탄 해외에서 실증을 하고 있다면서요? 키르기스탄 국기입니다. 요 붉은색이 있고 솔직히 제가 진출하기 전까지는 키르기스탄은 축구 때문에 조금 알았었고 어떤 국가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한 3, 4년 전부터 일을 하면서 잘 알게 되었죠. 저희 제품이 이제 나가고 있는 이제 필드 그림이고요. 제가 키르기스탄 농업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천산산맥이라고 물질 많이 좋아하시니까 좋죠. 예, 천산파 뭐 네네. 천산산맥이 있는 네. 이런 지역입니다. 아. 이게 만년설이 덮여 있고요. 네.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쌓이겠죠. 근데 여름에 건조합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러니까 농업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여름에 병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참외가 왜 겨울에 재배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참외나 딸기가? 경쟁을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 딸기나 참외 나옵니까? 아, 더워서 그렇구나. 8월에? 그렇죠. 더워서 그렇죠.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아. 여름에 재배를 하면 병이 많아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재배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겨울에 재배를 해야 병이 없는 겁니다. 아. 이 작물들은 병이 없는 시기를 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설 농업에서 이 키르기스탄은 여름에 재배를 해도 병이 별로 없는 겁니다. 농업에는 좋죠. 문제가 뭐냐면 물인데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눈 녹은 물이 이렇게 대평원을 이 실제 대평원을 이렇게 와. 됩니다. 실크로드가 있는 지역이고 유목민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땅을 이제 찍어 왔는데 그런 강에서 아주 천천히 이제 끌어들여서 이 물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는 농토로 개간이 가능하고 땅은 널려 있지만 물이 땅은 들어가야 널려 돼요. 있죠. 근데 똑같은 땅인데 저기는 농사를 안 지어요. 음. 높낮이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농사를 안 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끌어들여도 자연적으로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양수기로 퍼면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농가당 뭐 100헥타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100헥타르입니다. 아시겠지만 1헥타르는 3,300평입니다. 네. 30만 평 꽤 커요. 네. 30만 평의 물을 양수기로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땅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볼을 이렇게 트면 물이 막 흘러 들어가서 되는데 요게 운이 좋으면 1년에 3번을 되는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고 1년에 2번 정도만 될 수 있어도 괜찮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래요. 푸석푸석하고 땅이 이렇고 요 땅은요. 저희가 따로 그러면 어느 정도 한번 심어볼래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20헥타르를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20헥타르는 아무래도 장비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20헥타르요? 2헥타르도 장비가 있어야 2헥타르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는 2헥타르는 그냥 아니라 조그만한 밭대기 정도로 생각하더라고. 6,600평입니다. 저 있잖아요. 항상
저인데 와서 많은 그 해외 농업 하시겠다고 와가지고 땅을 뭐 수십만 헥타르 확보했대. 그렇죠. 수만 헥타르. 이런 분들 맨날 와서 얘기하거든요. 아. 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내 타일러서 돌려보내거든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농업 한국에서 배운 농업 지식은요 나가면 아무짝에 쓸 데가 그렇죠,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 예, 완전히 세계 농업은 완전히 우리나라 농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텍스트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땅이고 이제 우리 2헥타르짜리 조그마한 땅이니까 저 파종을 해야 손으로 되니까. 심는 건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어. 그 뭐 트랙터가 안 들어와 주니까 저 몇백 평 정도를 할 때 하는 거지. 저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파종기를 사용해서 음. 2헥타르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파종기 가지고 하는 거였고 앞에 뭐 하나 없는데 저희 제품을 이렇게 섞어주는 장면도 있고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미생물을 이제 예, 미생물을 씨앗에다 도포하는 거죠. 씨앗에다 덮어서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예 음. 뿌립니다. 콩 묻혀가지고 같이 뿌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콩에다가 저희 코팅제를 이렇게 바르죠. 현장에서 미생물이 뭐, 들어있는. 네. 한국 같으면 콩 종자에다 코팅을 해서 나가겠지만 네. 이 현지 지역은 그냥 자기들이 콩을 그냥 가지고 자기 씨앗들을 다 심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종자 코팅을 할 때 미리 해주지를 못합니다. 네. 거기다 이제 부어서 코팅을 한 다음에 뭐를 기능이 뭐예요? 미생물제입니다. 그러니까 질소 고정을 할 수 있는 미생물제. 왜 그러면 키르기스탄은 질소 고정을 하는 미생물제를 줘야 되는가? 질소 고정 미생물, 콩 질소 고정 미생물을 한국에서도 연구를 했었거든요. 염전 서해안 때문에 서해안 갯벌에 그 콩을 심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성이 있는 질소 고정 미생물을 해보려고 거기다 콩을 심으면 콩 뿌리옥 박테리아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못 자라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어떤 경우라도 뿌리옥 박테리아가 다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제재는 그 뿌리옥 박테리아가 좀 더 크고 정확하게 생기도록 하는 그런 제재였어요. 그걸 키르기스탄에 가지고 갔습니다. 첫 해에. 그래서 이거 하면 됩니다. 당연히 해서 했어요. 완전 실패를 했습니다. 아예 안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제재도 안 됐지만 뭐 미국 제재도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땅에 유기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지역은 그냥 돌가루예요. 지금 보시는 곳은 아주 비옥한 토양이고요. 네. 처음에 저희가 재배를 했던 곳은 그냥 일반 토양이었는데 그냥 돌을 갈아 놓은 거에 불과해요. 생각해 보시면 유목민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저개발 국가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모든 거는 다 끌어서 땔감으로 이용하든 가축을 먹이든 다 하는 겁니다. 풀 하나라도 다 캐서 이용하는 겁니다. 유기물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풀이 또 자라면 또 없애버리고 몇천 년간 이게 반복되니까 유기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토양 미생물이라는 게 거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재를 조금 묻힌다 하더라도 얘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토양 유기물이 조금 있는 곳 아니면 아예 이 콩을 재배하기 전에 유채를 먼저 재배해서 아주 약간의 유기물이라도 좀 넣어주고 다시 재배하는 녹비작물로. 녹비로. 예.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바꾸어 놓고 있거든요. 큰 코 다친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키르기스탄에 나가고 있는 미생물 제재는 키르기스탄 현지에서 분리해서 이제 개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 연구 시설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네.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들어왔죠. 이것도 이제 아주 고난이 있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 해외에서 토양 샘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못 가져오죠? 그냥 못 가지고 네. 못 가져오죠? 연구시설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분명히 했습니다만은 아주 그 허가에 험난하죠. 계속 험난한 길을 거쳐야 되고 어쨌든 허가 받고 다 하고 그다음에 실험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폐기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실제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주는 다시 키르기스탄에 가지고 나가서 키르기스탄에서 증식을 해서 제재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품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죠. 요거는 그래도 이제 작은 데는 키르기스탄도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살포도 하고 하니까 뭐 미생물 제재를 드론을 이용해서 한번 살포도 해보자 해서 했었고요. 물에 희석해서 한 건가요? 그렇죠. 물에 해석해서 단순하게. 농약 살포하는 드론. 그렇죠. 일반적으로 농약 살포하는 드론인데 네. 여기에 그 미생물 제재를 요것도 마이크로 밸런스의 기술인데 일반 미생물 제재를 그냥 물에 풀리게
하기가 힘든데 저희는 그 코팅 기법이나 이런 걸로 일반적으로 잘 풀리게 살아있게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 이겁니다. 아, 저거. 일단은 잘 색은 잡지 좋은데 않습니까? 예. 사진을 잘 찍은 거 아니에요? 예, 색깔 뭐 이거 저녁이니까 근데 예, 저녁이고요. 근데 이거 비료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주죠. 화학비료 못 안 주죠. 주고 아, 밤에 가서 비료를- 뿌린 것 같아. 아니 생각을 이게 해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야간 육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몰라요. 밤에 가서 살짝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 이게 너무 학자들 사이에서는 야간 육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 그러니까 이게 야간 육종이 안 되는 게 네. 거듭 얘기하지만 저희 테스트 필드가 6,600평입니다. 육전 육평이요. 우리 2헥타르. 그 기계가 안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 밤에 어떻게 비료를 줍니까? 아니 기계가 없는데 사람이 저걸 어떻게 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 여기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코이카 돈을 지원을 받아서 코이카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아 CTS 사업이라고 아, CTS 이 알죠. 현지 사람들을 고용을 하죠. 네. 당연히 현지 아. 인부들을 고용을 해서 노동력을 했구나. 난 예, 연구원들이 한 저걸 했다고 한 줄 알았어. 대학 졸업자들이 지금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네. 대학 졸업자들이 한 300불에서 500불 사이 월급이. 예, 월급이 그 네. 정도. 그래서 500불 정도를 지불하고 일을 시키죠. 그전에는 훨씬 낮았는데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네. 반값이 올라갔어요. 아. 러시아에서 도망온 젊은이들이 키르기스탄으로 많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아. 임대료가 올라가고 뭐 하니까 물가가 전방적으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농사가 잘 자랐는데 아직은 이제 꽃이 막 필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게 아직 꽃이 안 보이네요. 예, 뿌리옥 박테리아는 꽃 피기 직전에 가장 활동을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캐서 박테리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하는 보는데 컨트롤도 있고 네거티브 컨트롤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 보이네요. 예, 여기는 그래도 유기물이 있는 곳에서 약간 검은색이 보이잖아요. 했고. 아, 검은색이라서. 유기물이 있다는 얘기죠. 아. 네, 그렇죠. 저희 전문가십니다, 역시. 제가 또 농화학과 출신 아니에요. 네. 그 지금 보시는 것은 뭐 뿌리옥 박테리아가 조금 여기 보시면 있기도 하고 뭐 없어 보이기도 하고. 몇 알 보이죠? 네. 동글동글한 거.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컨트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제재를 안 쓴 곳, 혹은 뭐 타사 제품을 쓴 곳,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 제품을 쓰는 오, 거고. 제대로네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오하시지만 사실은 아주 잘 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걸 하면 그야말로 막 큰 뿌리에 전체에 신기하죠. 저런 네. 겁니다. 저기 미생물 주머니가 저렇게 식물이 달고 요 있다는데. 전부 다 미생물이 그러니까요.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 질소를 고정해서 요 질소를 빨아먹고 사는 거죠. 저는 매번 보더라도 매번 신기해요. 그렇죠. 이 장면들이.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을 했었고요. 이 큰 들에 이제 수확을 했었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콩은 원래 네. 그냥 콩을 심으면 자체적으로 뿌리옥 박테리아가 어디선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척박한 데서는 그걸 억지로 미생물 발라서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저도 미생물 학자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실험을 할 때는 네. 뭐 어떤 경우라도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기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그냥 다만 이 정도만 알고 더 많이 생기고 네. 하는데 신경을 썼는데 키르기스탄에서는 정말 이 미생물 제재를 주지 않으면 아예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 아예. 그러니까 뭐 헥타르당 수확량이랄 게 있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거죠. 그렇게 농사를 못 짓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노동력 대비해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를 써야 되는데 비료는 아시다시피 한 번 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넓은 땅에 3번, 4번, 5번 이렇게 못 주니까 미생물 제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미생물 제재를 쓰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저희라서 이렇게 더 성공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뭐 기술력이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수확도 되고 네. 뭐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키르기스탄 농민분들이 저희가 이게 헥타르당 미국 경쟁 제품이 헥타르당 한 60불 정도로 팔고 있거든요. 저희는 헥타르당 40불에 책정을 해놨는데 그것도 구입을 해서 쓰시기를 힘들어하세요. 아. 예, 저개발 국가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역시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키르기스탄에서 성공을 하면 주변국으로 이게 뻗어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키르기스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럽의 스위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중앙에 핵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물을 받아들이고 나가고 하는데 창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우즈벡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간다든지 혹은 러시아 뭐 이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수량은 네, 조사가 됐는가요? 그렇죠. 1.8톤 정도. 그러면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로 볼 수 있나요? 저희는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농민들도 반응이 괜찮고요. 그렇죠. 예. 뭐 코이카가 이 사업을 지원을 했잖아요. CTS 그렇습니다. 사업으로 가지고. 예. 코이카의 반응은 어때요? 정확하게는 코이카에 지원받은 사업은 이게 아니고 보리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인비료 대신에 포스페이트 비료 대신에 쓰는 것을 저희가 이제 코이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네. 아하, 그건 그랬구나. 뒤에 요 보리 재배 기술인데 이걸 이제 코이카는 또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 다 박사들입니다. 요 박사가 나가서 한국말로 하면 번역하는 친구들이 이제 번역해주고 하는 식으로. 익숙합니다. 네네, 교육을 하고. 저도 저런 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사진 찍고. 예. 네. 요건 이제 보리 재배지라고 저희한테 할당된 것이었고. 끝이 안 보이네요. 예, 물을 한번 댔던 것이고. 여기는 저희가 단독으로 했는 데는 아니고, 그 협동조합하고 같이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건 콩입니다만은 조사를 하던 것이고, 요건 최근에 이제. 보리네요. 예, 작년에 보리가 있었고 여기는 다행히 이 지역에 트랙터가 있어서 물 주는 트랙터 뭐 이런 게 농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키르기스탄 농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훨씬 좀 저희가 수월하게는 하고 있죠. 아, 트랙터도 너무 좀 이렇게 네. 연식이 막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제 조금 또 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키르기스탄에 그 존디어 알지 네, 않습니까? 존디어 트랙터. 네. 그거를 한 3억 정도 하면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그렇죠. 보시는 것보다. 그걸 한 대 사면 보리나 아니면 콩을 수확할 때 1헥타르를 수확하는데 한 100불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기계를 돌려서 100불. 그럼 하루에 한 20헥타르 정도 수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하루에 2,000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100일 정도 이렇게만 해도 1년에 20만 불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하여튼 간에 이 방송 보시는 분, 솔깃하신 분 좀 댓글 좀 근데 남겨주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네. 저희가 3억을 투자를 해서 뭐 현지하고 합작을 해서 법인을 세우고 투자를 해서 이걸 지원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미얀마였습니까? 네. 정권이 바뀐 곳이 네. 뭐 그런 식으로 갑자기 뭐가 현명이 일어나거나 이래서 제 재산을 잃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재산을. 항상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두려워서 이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그런 이제 정치적인 뭐 리스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네. 뭐 저개발국이어서 구매력이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네. 뭐 유럽이나 네.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가서 비싸게 제가 받고 제 파시면 말이 안 그 돼요? 말이에요. 유럽 제가 호주 사진을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호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롯데 상사가 큰 목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하고 협력해서 이제 뭔가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호주, 브라질, 미국, 유럽 진출 못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거대 기업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시장을 어마어마한 시장을 미국 기업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들어갈 곳이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의 좀 일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거대 기업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자이카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자이카도 똑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일본에 있는 그 국제협력단입니다. 네. 자이카는 이렇게 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냐면 보험을 들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라의 정변 때문에 국제적인 정변 때문에 그 회수를 못하게 됐다. 그럼 보험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코이카에도 이렇게 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금융 문제와 뭐 여러 가지가 좀 뭐 이렇게 풀기가 힘든가 봐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다는 아니라도 약 한 80% 정도를 보험을 들어준다면 전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겠어요. 교수님, 우리나라 미생물 책임지셔야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성과도 좋았고 그럼 네.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합작법인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의 구매력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 사업으로 나가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매조건부 사업처럼 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베이스라인에 네. 비해 가지고 만약 에 네. 수확량이 나오면 거기서 네. 수익을 쉐어링하는 방식도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한데 오히려 저보다 교수님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는 안 되는 게 그 방금 말씀하신 구매 조건부에는 신뢰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저개발 국가에는 그런 신뢰를 보고 아니 그 사람들을 못 믿겠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에 그런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죠. 네,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대두원을 소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투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 중국 부분도 많이 봤는데 여기서 뭐 비료를 구매한다든지 농자재를 구매하려면 무조건 중국산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죠. 역으로 중국이 독점하기 때문에 중국 제품들이 크게 질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농자재 업체들이 진출한다면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를 짓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진출한다면 훨씬 인기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물류비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갑니까? 중국을 통해서 가려면 국경에서 검사를 하죠. 뭔가 장벽을 치게 되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 중국을 안 통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육로를 굉장히 길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다들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하고요. 기차가 뚫려야 됩니다. 기차까지 넣는 걸 좀 우리가 자 이제 좀 마무리 들어가시죠. 마무리 들어갔는데 마무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윤수석님 네. 여러 가지 얘기 다 드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미생물 기업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저 아까 이제 마지막에 중국 이야기, 사실 중국이 궁금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뭐 분야는 다르지만 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뭐 철강, 석유화학 이런 쪽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뭔가 어려움이 항상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이미 기술도 너무 사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역도 많고 맞습니다. 저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활로를 못 찾고 있는 게 네. 많은데 네. 거기도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린 신뢰로 이길 수밖에 없죠. 확실한 거는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 네. 중국에 대한 불신 이게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고 한국 기업은 속이지 않고 뭐 이런 이미지를 잘 가져만 간다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신뢰 자본. 네. 미래에도 그럼 꾸준히 이제 계속 중앙아시아 녹화하실 건가요? 네, 저는 계속 갈 거고요. 네. 중앙아시아 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제 3년을 다녔으니까 굉장히 많긴 한데 준비를 해서 나갈 때 저는 동남아보다 더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가 일단 좀 안전합니다. 저개발 국가긴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회 통제가 조금 된다고 할까요? 물론 한국보다 안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스템이 좀 이렇게 잡혀 있달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은 뭐 그냥 K-팝, K-문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상당합니다. 네. 그게 저 작년에 카자흐스탄 갔는데 진짜로 그냥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도 엄청 많고 그렇죠. 지나가는데 막 한국 편의점도 되게 네. 많고. 한국말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알아들으시거든. 네, 맞아요. 근데 중앙아시아 그렇게 기회의 땅인데 네. 교수님 제대로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못 잡고 있는 거죠. 왜 마지막에 그렇게 꼭 거기서 돈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뭐 코이카라든지 이런 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코이카도 그냥 계속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한국 기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한국 기업이 그 아까 말씀하신 기자님 말씀하신 신뢰 자본을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 분야가 점점점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ODA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많이 늘어났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식의 단순한 원조보다는 네.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수 있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가장 좋은 원조는 그 나라에 좋은 기업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고 네. 좋은 수요처를 찾아주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어떤 게 아닐까. 우리도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얻는 이익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고군분투기쯤 되겠네요. 오늘 네. 결론이 그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실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재밌는 얘기 잘 들었고요. 네. 미생물 얘기하다가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넘어왔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미생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0%도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끊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또 얘기거리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논쟁거리도 많고 이게 모순되는 것도 많이 보이고 또 엄청난 가능성도 보이고 네.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 유튜브 방송이 좀 계속 흥해야 이제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자주 불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이런 토론 프로그램들이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돼줘야 이제 우리도 계속할 수가 있는 여력이 맞습니다. 에너지가 되니까. 네. 아니 내용이 재밌어야 좋아요 구독을 하죠. 교수님이 그러면 재밌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한번 기회 마련해가지고 네.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재미있는 교수님이거든요. 네, 맞아요.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도 한데 네. 둘이서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니까. 저번에 무슨 토론에서 제가 그 발표하신 거 봤는데 진짜 막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셨거든요. 오늘 약간 끼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신 이게 것 방송 같아요. 그러게. 전 항상 그러잖아요. 저 우리 신 교수님 보면은 저분이 너무 사기꾼 같아. 이런데 그만큼 이제 사람인데 강의 같은 게 설득력이 호소력이 있다 그럽니까? 네. 좋을 틈을 안 주고 이제 1시간 훅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 같으면 싫어하는 강의 스타일입니다. 제가 할 때 다들 주무시는데 너무 좀 차이가 나가지고 네, 농담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생물 산업에 대해서, 미생물 연구에 대해서, 그리고 미생물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농업 개발까지 여러 분야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소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해 주신 윤성님 그리고 신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